뒤로. 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 거리 조정 안 해. 실제로 그런 방정식을 푸는 문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점토판으로 방정식 문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문제죠. 내가 무엇을 알고 싶은데 그 수에 몇 배를 해서 무엇을 더하니까 나왔다. 그게 뭐냐?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어요. 당시에는 문자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말로 다 했고 그걸 푸는 법도 제시가 돼 있어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 답이 나온다. 근데 일반적인 방법이었고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자를 쓰는 순간 그 말을 복잡한 말을 문자로 쓰는 건 굉장히 짧아지죠. 가령 x에 무엇에 2배를 해서 우리가 5를 더하고 7을 빼면 8이 나왔다. 저걸 말로 하면 길입니다. 근데 식으로 하면 간단하죠. 그래서 알고 싶은 것을 x로 표현하는 순간 문제들이 쉬워집니다. 그죠? 우리말, 사실은 중국말에서 왔지만 대수학의 어원이 그겁니다. 대수학. 모르는 무엇을 수를 대신해서 기호로 표시한다는 겁니다. 대수학이라는 것은. 그래서 초등수학 과정에서 대수학이라는 것은 방정식을 푸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산수를 배우고 대수를 배웁니다. 자, 옛날에 배우는 수학은 3가지예요. 산수를 있고 대수가 있고 기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기하를 안 배웠는데 물론 이번 달에 배우기 시작할 겁니다. 자, 산수를 다 배우고 나면 이제 대수로 넘어가는 거예요. 대수학으로. 방정식을 푸는 것이 대수학입니다. 대수학의 어원을 아시겠죠? 대수를 한다. 그러면 이 대수학은 또 기하를 원래 어원은 지오메트리인데 산수는 별로 원래 어원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산술, 에리스메틱, 수를 다루는 건데 이건 차이가 있죠. 지오메트리는 원래 땅을 잰다는 뜻에서 왔는데 기하는 몇 어치예요. 그렇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건 그냥 음차입니다. 지허를 한자로 쓰면 지허가 돼요. 지오메트리 지허. 근데 얘는 또 음차가 아니에요. 왜냐면 엘제브라거든요. 대수학을 엘제브라라고 합니다. 그럼 엘제브라는 왜 이게 대수학이 됐느냐? 동양에 와서 이슬람의 책이 있었는데 제가 이슬람 말을 못해서 콰라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R은 the라는 뜻이에요. 정관사 the.
알카라즘이는 그냥 콰라즘이라는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이 9세기에 쓴 책이 있는데 거기에 알제브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산술에 관한 책이에요. 이 사람이 쓴 책에 알제브라라는 말이 나오고 또 뭐라는 게 나옵니다. 카발 그 무슬림 사람들이 말하는 알라라는 말이 있잖아. 알라. The God이야, The God. 유일한 신. 그러니까 알라 신하면 틀린 말입니다. 그냥 알라라고 해야 돼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여호와하고 같은 뜻이죠. 한국말을 하는 무슬림들이 알라 신하면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 됩니다. 신들 중에 하나인 거죠. 그냥 알라라고. 거기에 이제 알입니다. 그래서 무슬림이나 아랍계 말을 들어보면 알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죠. 그죠? 알 자이라 방송도 있고. 얘는 the same이란 뜻인데 좀 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식에서 같은 수를 대도 쉽게 전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얘는 양쪽에서 같은 것을 빼도 식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방정식 자체는. 그 말은 방정식을 풀 때 같은 수를 더하거나 양쪽에 같은 수를 빼면서 방정식을 푼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일 2x 더하기 3은 7을 푼다고 합시다. 먼저 이걸 푼다고 합시다. 2x-3. 자, 여러분들 첫 번째 이거를 푸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첫 번째 스텝은 양쪽에 3을 더하는 거죠, 그죠? 2x 빼기 3에 더하기 3은 7 더하기 3. 그래서 2x는 10이 되고 x는 5가 됩니다, 그죠? 이 스텝이 뭐겠어요? 알지브라입니다. 같은 수를 대도 똑같으니까, 그죠? 여기 책 제목에 어떻게 보면 같은 수를 나누는 것도 있어요. 같은 수를 곱하는 것도 있고, 같은 수를 나눠서 답을 구하는 거죠. 그죠? 만약 여기 플러스 3이면 어떻게 되죠? 빼죠. 빼는 게 R 무카발라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런 방정식을 푸는 구체적인 방법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방정식을 푸는 전략인 거죠. 같은 수를 더하거나 같은 수를 빼줘서 내가 원하는 미지수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저 기자들하고 다르죠. 그게 미지수입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미지수를 구하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것은 문제를 푸는 스텝들이 있고 문제를 푸는 단계가 유한계에서 끝나요. 그죠? 이 스텝대로 가면 이걸 뭐라고 하느냐?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알고리즘이 아니라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알고리즘. 자, 눈치채신 분은 알겠지만 이 알고리즘이란 말은 이 사람 이름에서 왔습니다.
컴퓨터가 주어진 수학 문제를 풀 때도 이런 전략에 의해서 푸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런 전략 중에서 제일 좋은 전략은 뭘까요? 이 스텝을 짧게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알고리즘은 짧습니다. 짧게 합시다. 그래서 알제브라라는 말은 여기서 왔습니다. 방정식을 푸는 방식에서.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이걸 수입을 했을 때 보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요 체가 이 무언가를 x라는 수에 대신해서 수를 대신해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수학이에요. 물론 대수학은 발전하면서 이것과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보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보인 이 방정식은 몇 차식이죠? 1차식. 1차식을 푸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1차식을 풀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뭘 해야 되죠? 2차식을 풀어야 되죠. 2차식을 풀어봅시다. 자, 2차식을 풀고 나면 우리가 3차식을 푸는 걸 알아야 될 거고 4차식을 푸는 방법을 알아야 될 테고 5차식을 푸는 방법을 알아야 될 테고 그죠? 각각의 차식에 대해서 푸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걸 풀고 이걸 풀고 이걸 풀고 이걸 풀고 그런데 여기까지는 성공적으로 풀렸어요. 어떻게 풀었느냐? 2차식은 어떻게 풀었느냐? 1차식에 두 개 곱으로 나오면 됩니다. 그죠? 1차식을 푸는 법을 아니까. 2차식이 만약 1차식 두 개가 곱이 되면 1차식 곱하기 1차식으로 바꾸고 이게 만일 0이라면 둘 중에 하나는 0인 거죠. 우리가 두수의 곱이 0이면 두 수의 한쪽은 0이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3차식을 1차식과 2차식으로 곱으로 바꾸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성공적으로 됐어요. 그럼 4차식은 3차식과 1차식으로 하든지 2차식 두 개로 하면 되겠다 해서 단계로 바로 앞 단계를 했어요. 자, 이건 여러분들한테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걸 사용해서 푸는 거예요. 그죠? 5차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안 돼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여기 썼던 방식을 여기에 적용을 하려고 보니까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수학자는 다른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런 일반적인 알고리즘이 있을까? 1차식을 푸는 일반적인 알고리즘이 있고 2차식을 푸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내가 수를 조작을 해서 식을 조작을 해서 1차식에 두 개 곱으로 만드는 조작을 하면 답을 구할 수 있듯이 3차식도 4차식도 돼요. 근데 질문을 다시 합니다. 5차식에 과연 그런 알고리즘이 있을까? 잘 안 풀리네. 그럼 풀리는 방법이 있을까를 물어봅니다. 그죠? 그래서 아벨이라는 사람이 그런 일반적인 방법이 없다는 걸 알아냅니다. 어떤 식은 풀겠지만 이런 일반적인 알고리즘, 일반적인 방식이 없다는 걸 알아냅니다. 자, 아벨이라는 사람의 이름에 들어보신 분.
없어요? 아벨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벨 프라이스. 필즈상은 들어보셨죠? 네. 필즈상은 마흔 이전에 어떤 수학의 돌파구를 만든 사람한테 주는 상입니다. 업적도 마흔 이전에 해야 되고 상을 받을 당시에 마흔이 넘으면 안 됩니다. 아벨은 그 사람의 평생의 공로에 대해서 주는 상입니다. 아벨상은. 사실은 이건 더 어려워요. 자기가 젊었을 때 뭘 하나 했다 하더라도 그걸로 끝이면 지상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